이번에는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과 이제 통합신당을 추진하고 있죠.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요, 정치인 이 사람을 딱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콕 집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한 사람, 과연 안철수 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당내 경선을 위해서 친문 세력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유독 요즘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언급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정대 부국장. 뭔가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이 과연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내부에서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에 지금 문제도 많은데 왜 박원순 시장의 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렇게 박원순 시장하고 각을 세울까? 혹시 나중에 통합한 이후에 서울시장에 나올 거에 대비해서 미리 견제구를 던진 건 아닐까? 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흥미로운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할까? 혹시나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인연과 악연은 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병규 기자가 그 브리핑을 준비해봤죠? 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예. 저 때 정말 생각납니다. 수염 길렀던 박원순 서울시장. 자, 이때 지금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2011년 당시에 서울시장 보선 후보에서 이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는 장면인데, 자, 결국 결과는요. 이제 보신 것처럼 왕관을 썼죠. 서울시장 왕관을 썼습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상당히 훈훈했던 두 사람,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붙여보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예, 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훈훈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들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상의 부부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다정했던 두 사람인데요. 그런데 2015년쯤인가요? 예, 더 이상의 연대는 없다. 두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당내 그런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문, 안, 박,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의 쓰리톱 연대를 제안을 문재인 당시 대표가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 그때 알겠다, 연대하자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안철수 대표 당시에는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그 당을 이제 나가게 됐고요. 결국에는 그 이듬해 국민의당이라는 그런 당을 창당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국 분열이 된 건데요. 자, 시간은 흘러서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우린 이제 남이야 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는데 2016년 11월 모습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각 당의 후보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예비 후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서 박원순 시장 출마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당시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까지 올라서 각자 다른 편에 서서 이렇게 대선까지 치렀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더 이상의 단일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선거 때마다 이번 서울시장을 앞두고도 또다시 두 사람 부딪히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안철수 당시 이 대표가 이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까 강병규 기자 말대로 왕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6월 13일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철수 대표가 그럼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약간 막 굉장히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네. 그 말을 직접 했습니다.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랬었는데 예. 오늘은 뭔가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한 번 더 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당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통합된 신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원외에 유승민 의원이 있기 때문에 원내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은 존재감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는 안철수 대표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의견 수렴을 한창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어떤 직감으로는 굉장히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이번 서울시장 네. 선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기가 서울시장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하면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비난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대선 직전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22년 6월이면 딱 그만두게 되면 2022년 그 다음에 예. 대선 딱 그 다음에 대선할 때가 약 여유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누구도 서울시장을 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다가서게 된다. 다른 때의 서울시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 예. 그리고 단체장 임기 4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시장을 거쳐서 딱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제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내일이 서울시장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3자 대결을 붙여봤어요. 가장 최근의 서울시장 여론조사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 압도적으로 높죠. 저 조사만 놓고 보면 50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조용히 있는데 어쨌든 28.4%가 나왔고요. 안철수 대표는 한 자릿수대예요. 9.4. 강병규 기자. 네. 두 자릿수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저 조사만 보면. 그렇죠. 예. 이제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연이 있었던 박원순 시장한테도 상당히 많이 여론조사 결과는 뒤처지고 있고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한테도 이제 출마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던 이 전 총리도 28.4%로 이제 자기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을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정치적으로 한 수를 더 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가장 유리한 안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자신의 뜻과 좀 다르게 여론조사가 좀 불리하게 나오는 걸 보면 예.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후보직을 내줄 때 예. 당시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5% 정도였어요. 아. 그런데 후보 양보하니까 양반 바로 확 올라간 거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 5개월 이상 5개월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기 있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어떻게 보면요 행복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후보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누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민병두, 박영선, 박원순, 정봉주, 정청래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권 서울시장에 누가 적합하느냐 이런 지지율을 물어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은지 기자 뭐 친문 후보들을 월등히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근데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당장 내일이 선거라면 이런 전제가 붙잖아요. 근데 하정대 국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5개월이나 남았고 지금 사실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언론에 좀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시장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서 그 출마 선언 시기를 좀 빨리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일단 예. 현역 프리미엄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정대 부국장 그 네. 여권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제외한 다른 지금 출마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네. 일제히 똘똘 뭉쳐가지고요. 지금 박원순 때리기에 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여당이니까 예. 뭐 설령 그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영선 원내대표 출신이죠. 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낡은 대책이다. 예? 예. 그리고 또 우상호 원내대표 저기 출신인데 예. 그런데도 강남 재건축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예. 강남에서 계속 지금 집값이 아. 오르고 있잖아요. 재건축 허가해줘서 예. 집값 이렇게 부풀려 놨다 박 시장이. 그렇죠. 오히려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서로 지금 각자 또 이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청년주택 이거 사업주한테만 큰 혜택이 있다. 청년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각종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협공이 들어오자 오늘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 박 시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의 살인자. 7 발암물질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하니까 논쟁보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맞습니다. TBS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정당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유독 그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 최근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쉬는 시간을 좀 이용해서 특히 중요할 때마다 그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평행이론이라고 하죠. 제가 좀 데자뷰를 좀 느끼는 게 어허. 당시 메르스 때 좀 기억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아마 휴일이었을 거예요. 예. 심야였습니다. 심야. 예. 밤늦게 일 다 끝난 시간인데 그때 갑자기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긴급 기자회견이라면서 메르스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옮겨졌고 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본인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휴식 시간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났던 그 기자회견도 휴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휴일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본인이 쉬는 날에도 이렇게 서울시정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두 번째 기자회견 보셨지만 TBS에서도 이제 프리랜서들 그리고 파견 용역들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우리 가장 서울시 세금을 가장 많이 썼던 대책이 있었죠. 예. 미세먼지 예. 예. 3번씩이나 이제 대중교통을 무료로 50억씩 3번을 해서 총 150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없다에 좀 더 많이 여론이 실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150억을 쓴 뒤에 또 이렇게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라 이 정책이 또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그 이 정책이 예. 좀 실효성이 좀 과연 있겠냐 그리고 성급하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BS는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요. 교통방송 아시죠? 교통정보 알려주는 TBS 교통방송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예, 하중대 부국장 말씀하시죠? 예. 예. 뭐 TBS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거는 뭐 상당히 그 당사자들한테 매우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예. 지지율을 올리는데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 즉 다시 말해서 승용차를 좀 줄이면은 미세먼지 그 수치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보면은 1년 내내 하더라도 서울시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만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국유에서 온다. 그중에 예. 대부분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리고 예. 특히 이렇게 겨울철 즉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아주 악화됐을 때는 대부분이 70% 심지어 85%까지도 예. 중국에서 온다는 게 연구의 어떤 성과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50억씩 매일 썼지만은 예. 그 저감 효과 아주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적어도 예. 가장 주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또 저거를 뭐 과잉 대책, 늑장 대응보다는 뭐 과잉 대응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과잉 대응이고 늑장 대응 이런 거는 메르스처럼 아주 급박한 사태지만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수년에 수십 년에 걸쳐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요일 날 나와서 한다고 월요일 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어딘지 그리고 중국과의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예. 공기질을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협상하고 예.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텐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1분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